고2 10월 모의고사 21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미덕과 그리고 일시적인 행동, 이거는 미덕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시를 제시하면서 소재를 제시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인색한 친구가 어떤 관대함 촉진제라는 약을 먹고 갑자기 선물을 주었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돈을 안 써요. 그런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이런 관대함 효능 촉진제를 먹더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자, 기뻐하는 건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겠냐요? 그쵸? 의심할 여지 없이 선물을 줬으니까 칭찬할 만한 점이 있고 선물을 받아서 기뻐할 거고 고마워라고 이제 말하고 그 고마워라는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겁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뭔가 찝찝하죠.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미덕이라는 거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진정으로 관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품을 칭찬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관대한, 친절한, 용기 있는 이런 미덕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선물을 하나 준 사람이 이 사람이 관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관련된 이제 안정된 일부인데 여기서 안정됐다는 거는 또 일관됐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의 일부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습관이라는 거죠. 정서적 습관. 자, 그래서 미덕이라는 거는 감정적 습관이고 개인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설명입니다. 개인의 역사라고 하면은 뭐라고? 계속 자기가 행동해 왔던 그런 역사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미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맨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충동과는 다르고 여러분이 계속 행동한 개인 역사라는 건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 역사의 결과다. 그래서 인품이 형성되었던 방식의 일부기 때문에 모습의 일부지 어떤 갑자기 하는 행동 때문에 그걸 미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미덕은 없고요. 미덕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 맨날 해왔던 거 이걸 통해서 형성을 하는 거지 어떤 약물을 먹고 도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한번 하고 갑자기 나온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는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시적 행동이 아니니까 미덕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해와야 되는 거죠. 역사 성품에 기반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정체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명령문이 나왔죠? 그리고 imagine 하면은 이제 예시예요. 자, 상상해 보라는 거죠. 뭘 상상을 해보는 거냐면 대절을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너의 평소에는 인색한 친구가요. 기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기뻐하는 거냐면 이제 사주는 것 안에서 당신에게 뭐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것 이런 행동 안에서 이제 기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한 후에 자, 먹은 후에요. 어떤 관대함 촉진제 같은 거를 먹은 후에 기뻐하는 걸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대절은 명사절의 대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형용사절 which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delight는 이제 기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준동사인 delighting 뭐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았어요. 뜻이 변할까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taken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동사 형태인 take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이 문장 전체에서 복잡한 문장이 별로 없어서 나온다면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너는 느끼겠니?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유도부사가 나와갖고 일형식 도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색깔이 네 지울게요. 그냥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무언가냐면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뭔가 가치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느낄 겁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 행동에 대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이죠. 그래서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또 여기 something praiseworthy 같은 경우는 something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수식을 받기 때문에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someth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장입니다. 당신은요, 기뻐할 겁니다. 자, 받아가지고요. 받아서, 선물을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pleasing 이라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는 투부정사가 쓰였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리에다가 receiv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문장입니다. 당신은요, 아마도 말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Thank you, 고맙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감사한다, 너에게. 그리고 당신은요, 여기 you가 생략이, you'd, 이렇게 you'd, 이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의미할 겁니다, 이것을. 이것을 고맙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니까 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랑 mean이랑 say랑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제 means 이렇게 뭔가 단수로 써도 안 되고, 그리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mean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음의 변화는요, 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entire이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여기 satisfying 하면은 만족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그의 변화가 만족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satisfied 이렇게 쓰시면 그의 변화가 만족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으로 쓰셔야지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according to는 합쳐서 전치사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동격입니다. 미국 철학자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요, 그는요, 자, 진짜 관대한 것은 아니에요. 자, 7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칭찬할 때요, 누군가의 인품을요, 자, 우리는 씁니다. 단어를요. 어떤 단어를 쓰는 거냐면 그 미덕에 대한 단어들을 쓰는 거죠. 다양한 미덕들에 대한. 자, 그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뭐 관대한, 친절한, 뭐 용기 있는 등등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준 사람이죠. 하나의 선물을 준 사람은요, 관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야지 위치를 쓰시면 안 되고, that은 뭐 쓸 수 있습니다.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또 명사절에 what은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gives 같은 경우는 이 person이랑, 그리고 이 isn't도 이 person이랑, 자, 요렇게 수일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gives 자리에서도 giv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준동사 giv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isn't 대신에 aren't 이렇게 쓰셔도 안 되겠죠.
자, 9번. 대신에 자, 관대함이라는 거는 아주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정체성이 안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동격입니다. 이 도덕적인 안정성의 도덕적인 정체성의 안정성인 부분이랑 이거랑 동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인데 주어가 없고 부분인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that을 보시면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형용사절이죠. 위치를 쓰는 건 가능하겠으나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is라는 거는 뭐랑 수일치를 시킨 거냐면 이 habit이랑 수일치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e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긴 명사절인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서문이기 때문에 who are you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0번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미덕은요. 자, 반대인데 뭐랑 반대냐면 비전형적인 충동과는 반대인 이 미덕이라는 건요. 자, 결과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it is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opposing 이렇게 쓰시면 이 미덕이 뭔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반대되는 걸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수일치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virtues랑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머니까 is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자, 11번. 자, 그것들은 부분이죠. 똑같은 것도 나왔어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들이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냐면 어떻게 당신의 성품이 인품이 형성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게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who are you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자, how는 여기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뜻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접속사 다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틀린 보기로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what 이런 게 있죠. 그럼 왜 what은 쓰면 안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what은. 그런데 여기 how절은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was formed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formed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의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능동으로 만들어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was forming 얘도 목적어가 없는 거죠? 왜 능동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인품이 뭔가를 형성을 하는 거지 인품이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능수동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 없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뭡니까?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따라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1번은 함축적 의미추론 밑줄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 이 부분입니다. 얘가 실제 밑줄이죠. 그리고 얘가 곧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확인하니까
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에서 문장에서 빼먹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구조 분석과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자, 털어넣는 거는요, 알약을 하나 팝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만들 수 없어요. 너를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조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뭐 동명사와 뭐 수일치를 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실제 밑줄이었고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친구가 선물 주면서 기뻐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거냐면, 의심할 여지 없이 칭찬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리고 받아서 기쁘고 고맙다고 진심으로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예시죠. 자, 이거의 순서를 뭔가 다시 재정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전환하는 의미가 나오니까 얘는 삽입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하면 관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양한 미덕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물 하나를 준 사람은 관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부정의 표현이 나온 다음에 대신에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자, 얘랑 얘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 관대한 것이 아니고 뭐야? 뭐 치졸하거나 그런 거겠죠. 그럼 여기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은 뭐 관대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대함이라는 거는 정서적 습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이렇게 선물 하나 준 사람은 역시 관대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삽입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에 부정을 해주고, 근데 오히려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번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습관의 일부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나와야 이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관대함이란 건 이런 거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안정적인 파트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여기까지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미덕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 역사의 결과물이다.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virtue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을 다 해준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도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즉각적인 미덕은 있을 수 없다. 자, 여기가 또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impossible 대신에 possible을 쓰시면 안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도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